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 건강입니다. 이 장은 정말 다른 모든 장기 중에서 정말 중요한 장기이기도 하지만 한 번 망가지면 고치기도 힘든 장기예요. 그런 경험 많죠. 변비를 20년 동안 앓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앓고 사는 사람들 많은데 신기하게 유산균 주고 바이탈 줘도 별로 안 좋아지는 사람들 있죠. 이게 장이 아주 복잡한 장기고요. 장은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예요. 그런데 열매가 이상이 있거나 이파리가 이상이 있거나 줄기가 이상이 있으면 고칠 수 있지만 나무는 뿌리가 죽으면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나무는 못 살려요. 제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제 고객이 강화도에 내과 옆에 소나무 하나 기가 막힌 거 보고 그 소나무 때문에 그 땅을 산 거예요. 15억을 들여서. 사고 보니까 소나무 뿌리가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 소나무 때문에 15억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하잖아요. 식물학자 불려서 다 했는데 못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죽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도 어지간하면 안 죽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일단 증상이 나왔다면 장이 고장난 거예요? 안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그러면 살리려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장은 고치는데 1년 걸린다. 이해되셨죠? 야, 멘한테그 암도 났는데 왜 장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원래 그런 장기예요. 몸에 가장 나중에 나빠지는 장기에서 1년, 그러니까 먹고 증세가 즉시 좋아졌더라도 1년은 관리해야 온전해지는 장기다. 예를 들면 항생제 먹으면 장내 미생물의 밸런스가 다 깨집니다. 그런데 그 항생제 하나를 먹은 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산균은 6개월을 먹어야 돼. 이게 공식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장은 단기간 관리가 해야 된다. 오래 관리해야 된다. 오래. 적어도 1년은 관리해야 된다. 요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성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이 말이 예전에는 뜬금없다고 현대의학에서 무시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야, 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요즘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하나의 세포로 분열이 되잖아요. 이 분열된 세포에서 어떤 세포는 심장이 되고 어떤 세포는 장이 되고 어떤 세포는 간이 되고 이러잖아요. 어떤 세포는 신경이 되고 이러는데 중요한 건 뇌하고 장을 만드는 세포는 한 세포에서 분화가 돼요. 다시 한번 뇌하고 장의 세포는 한 세포에서 분화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으니까 뇌가 안 좋으면 어디가 안 좋아지겠어요? 장이 안 좋아지면 뇌가.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몸을 조절하는 건 어디에서 조절해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지면 뇌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몸이 고장이 난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뇌가 복잡한 사람들 있잖아요. 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건 뇌는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장을 편안하게 했더니 어때요? 뇌가 좋아져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거나 변비가 있거나 인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요? 조금 까탈스러워요? 좀 지랄 같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렇다? 장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장을 고치면 그게 바뀌어요. 저는 제 아내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을 고치면 바꾼다. 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얘기했죠.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했다. 그래서 자기가 다음에 차세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컴퓨터 사업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할 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재산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하는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의 역할을 보면 첫 번째는 영양소를 흡수하고 합성을 해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타민 K2 같은 경우는 장에서 합성이 되거든요. 근데 비타민 K2가 정말 중요한 건 혈관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혈관에 좋다가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데 장이 안 좋으면 혈관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질 수 있다. K2가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그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치유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혹사하는 장기가 어딘지 아세요? 소장. 이 소장이 그 영양소의 대부분을 흡수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는 세균이 있어요, 없어요?
미생물이 있어요. 야채 씻어 먹으면 아무리 깨끗이 씻어 먹어도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걸 소장에서 다 살균해요. 소장에서 살균하지 않으면 대장에서 전부 다 설사라거나 폐혈증 걸려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너무 과학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이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내용 중에 나온 거예요. 소장이 불쌍하다요, 제목이. 왜 불쌍할까요? 현대인들이 이것저것 별의별 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독소도 걸러야 되지. 걷다가 여러분들 그거 되게 중요한데 제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농담 잘 안 받아들이는데 기능의학에서 요즘 그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내가 몸을 고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반찬 남은 거 다시 넣죠. 이게 우리 몸의 입장에서 소장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몹쓸 짓 하는 거래요. 그럼 젓가락 한번 대고 숟가락 한번 대면 이게 뭐예요? 세균 바이러스가 미생물이 자라잖아요. 그럼 몸이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안 좋을 때는 그거 섞어놓으면 그게 또 배양이 된 그걸 먹으면 소장에서 그걸 또 살균한다 또 애를 또 많이 써야 된대요. 소장 입장에서는 그게 죽을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반찬은 재활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워 먹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제발 우리 살면서 빌어먹지는 말자고 우리가 좀 버리자. 몸의 입장,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기능의학 검색해 보세요. 기능의학에서 절대적으로 검사하는 게 현대인들이 나쁜 거 첨가물질 안 먹으면서 반찬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은 덜어놓고 먹어야 된다. 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장에서 하는 역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장을 또 가혹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세균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우리가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이 제일 불쌍한 장기다. 그래서 소장은 다양한 거 먹는 거 좋을까요? 심플한 거 먹는 거 좋아할까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았거든요. 초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은 식단이 거의 똑같아요. 매일. 윤방부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윤방부 교수님은 아침에 계란 두 알과 야채, 이게 끝이에요. 이거를 40년째 하고 있대요. 그렇다고 우리는 계란 먹어야 돼요? 오솔린 먹어야 돼요? 이게 윤방부 교수님도 오솔린 알았으면 오솔린 드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에서 노폐물 배출하는 거죠. 어쨌든 변이 나가는데 여러분들 변이 나가는 게 그냥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중금속이 같이 배출되는 거예요. 염증이 같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을 잘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 생성 아까 뭘 만든다 그랬죠? 세로토닌. 근데 세로토닌이 뭘 만드냐면 멜라토닌을 만들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잠을 잘 못 자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이게 요 원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장을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수분 조절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장에서 소장에선 죽의 형태로 대장으로 넘어가요. 그럼 대장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적당한 굵기의 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묽은 변을 본다 그러면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한다 못한다? 잘 못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역계 조절을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 면역 체계가 훈련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훈련되는 거를 전부 다 어디서 하냐? 장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면역이 정말 복잡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서 오늘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아직 끄지 마시고요. 자, 면역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용어를 알아요. 첫 번째, 대식세포.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시작. 대식세포. 얘는 뭐든지 잡아먹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로 따라자면 보병들 있잖아요. 경계병들. 적군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서 침투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얘네들이 없으면 우리는 폐혈증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미생물이 들어왔던 바이러스가 들어왔던 우리 몸의 면역계가 대식세포가 제일 먼저 출동하는 대식세포는 뭐냐면 대자 들어갔죠. 뭐예요? 크다. 식은 뭐예요? 그쵸. 대식 그럼 뭐예요? 많이 처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얘네는 바이러스 한두 마리 먹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혈증 안 걸리고 안 그러면 우리 모든 음식 끓여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대식세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작은 것들이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들이에요. 근데 잠깐 멈춰주시고요. 예. 투명한 거 아까 보셨죠? 얘네들이 대식세포인데 얘네들이 쫓아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세균 바이러스가 그러면 잡아먹으러 오니까 도망 다닐 거잖아요. 근데 세균 바이러스는 치칠 맞아요.
도망 다니면서 뭘 자꾸 흘리면서 가. 요게 녹색이 그 흘리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 그 대식세포가 흘린 걸 쫓아가면서 잡아먹거든요. 얼마나 집요한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이게 실제로 지금 쫓아다니면서 작은 조각들이 바이러스거든요. 쫓아가면 잡아먹는 거예요. 예, 멈춰주시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신기하죠? 우리 몸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폐혈증 안 걸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해요.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다 먹고 밥풀떼기 다 뜯어먹고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해내는 대식세포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일단 잡아먹는데 요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잡아먹어야 될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 구별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뭘 먹으면 어떤 게 들어왔어. 요거를 좀 표시를 합니다. 그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대식세포가 잡아먹어서 이 바깥으로 손을 하나 내밀어요. 내밀어서 내 몸속에 이런 게 들어왔어. 이거 손을 내밀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먹으면 똥 싸잖아요. 얘네들이 인간보다 똑똑해서 먹으면 똥 싸는 게 아니고요. 먹으면 이런 게 들어와서 손을 쭉 내밀어서 손에다가 그 조각을 들어 올려요. 그래서 그 조각을 누가 만져요. 그게 헬퍼 T세포예요. 헬퍼 T세포 따라해 볼게요. 다시 시작. 헬퍼 T세포는 어떤 놈이 들어왔는지 정보를 입수해요. 왜냐면 육군이 들어오면 육군이 막는 게 좋고 바다에서 들어오면 해군이 막는 게 좋잖아요. 어떤 걸 출동시킬지 알기 위해서 헬퍼 T세포들이 정보를 모집합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시작. 예. 요렇게 먹잖아요. 예, 먹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밀어요. 손을 하나 내밉니다. 그러면 계속 틀어주세요. 그럼 이게 T세포예요. T세포 가서 이걸 딱 해서 접수했어. 이렇게, 여기 잠깐 멈춰주세요. 예. 그렇게 접수했잖아요. 접수하고 나면 B세포. 자, B세포 같이 따라해볼게요. 시작. B세포가 이 정보를 모집해서 그 적군을 쏴죽일 무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따발총을 막 쏴댑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시작. 접수했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내면 B세포 있죠? B세포가 오면 B세포 이런 게 들어왔어 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막 쏩니다. 이렇게. 이게 항체예요. 이해되셨죠? 예. 지금 바이러스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쏴서 바이러스 보세요. 딱 총알 맞았죠? 그러니까 파괴되는 거예요. 멈춰주시고요. 진짜 신기하지 않으세요? 의식도 안 하는데 우리 몸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 보조 T세포, B세포까지 저렇게 해서 면역체계를 올렸는데 그래도 우리 감기 걸려요. 그래도 코로나 걸려요. 그래도 암 걸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우리 엠브로토스 먹는데 왜 코로나 걸려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만큼 바이러스 암세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 대식세포가 잡아먹으면 조각을 손 위에 올려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T세포가 이걸 검색한다 그랬잖아요. 검색해서 손을 검사해서 항체를 만들어내죠.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바이러스가 지들도 살려고 애를 쓸 거잖아요. 생명체잖아요. 암세포도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저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손을 잘라버리면 B세포가 손을 이렇게 손 내밀어봐. 신분증 좀 봅시다. 그랬더니 나 손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예를 들면 제가 아끼는 조종자 사장님 있잖아요. 우리 사업에 없으면 안 될 이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12시간 후에 좀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 좀 죽여줘. 좀비 되기 전에. 그런 저한테 총을 줘요. 여러분이 쏘겠어요? 안 쏘겠어요? 네. 참고로 말하면 저는 쏩니다. 지가 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B세포는 마음이 약해. 못 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손을 잘라버리니까 어때요? 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아니면 암세포가 증식이 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암세포가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더 똑똑한 바이러스는 그래도 얘네들이 계속 검식하다 보면 언젠가 또 이렇게 검사해보다가 쏘는 놈들이, 저 같은 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속으로 숨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얼마나 똑똑한지. 바이러스가 보세요. 이게 자꾸 손검사하자 그러니까 세포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멈춰주시고요. 예. 여기서 이걸 멈춰주니까 얘네들이 세포 속에서 막 증식을 해서 한 마리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수천만, 수백만 마리, 수만만 마리가 발생해서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감기 바이러스, 암세포들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 틀어주세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서 잠깐 멈춰주시면 자, 면역체계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면역세포, 바이러스, 암세포인데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내가 안 지기. 그래 얘네들이 또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살살 봐가지고 이 자국을 조금이라도 올려주잖아요. 손 있던 흔적 있죠? 만들었던 흔적만 있다. 그러면 그걸 또 찾아내가지고 스스로 자살할 수 있도록 그 어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NK세포 하잖아요. NK세포가 정말 중요해요. 혈중 NK세포 농도가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손을 잘라버리면 B세포들이 마음 약해서 못 죽인다 그랬잖아요. NK세포는 뭐냐면 손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NK세포는? 신분증 안 좀 일단 쏴요. 그러니까 NK세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마지막 방어 노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NK세포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해요. NK세포가 얼마나 똑똑한지. 똑똑한 게 아니고 잔인하죠. 이건 T세포가 공격하는 영상이고요. 이 다음에 NK세포 얘기 나올 겁니다. 이게 NK세포야. 이게 긴 게 암세포입니다. 조그만 게 가서 어때요? 죽여봐요. 그러니까 손 없어? 그러면 무조건 죽여요. 이게 실제 세포거든요. 예, 멈춰주세요.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도 발달하지만 뭐도 발달한다고요? 면역체계도 계속 발달합니다. 그러면 NK세포만 많으면 암세포도 다 죽고 바이러스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암에 또 걸리거든요. 바이러스에 걸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암세포도 진화를 합니다. 가만 봤더니 이놈은 무조건 죽이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이러스라면 암세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세포는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는데 머리카락 세포도 수명이 있듯이 NK세포도 수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그 버튼이 있어요. 이걸 딱 누르면 너 수명 다해서 죽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누군가 와서 이 버튼을 누르면 딱 죽는 거예요. NK세포도 그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암세포랑 이 몇 가지 바이러스들은 NK세포가 저렇게 미쳐 날뛰니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자살세포를 눌러버려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자살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암이 생기는 거야. NK세포가 나오든. 우리 몸에서 얼마나 치열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암을 치료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현대의학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 현대의학이 조만간 암을 극복합니다. 현대의학에서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암세포들이 자꾸 T세포나 NK세포 이 버튼을 눌러서 자살하게 만드네. 그래가지고 지금 3세대 항암제는 어떤 거냐면 조금 더 틀어보세요. 영상에. 예, 멈춰주세요. 요즘 나오는 항암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자살 버튼을 못 누르게 여기다 뚜껑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항암제들은 이 버튼에다가 손가락에다 골무를 씌워버리는 거. 못 누르게. 안 들어가게.
이거 하는 항암제. 그래서 이 항암제가 나오면 이게 뭐냐면 면역 항암제예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 나오면서 암의 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 걸리면 항암 무조건 무시하는데 항암 무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한 기하급수적으로 수치를 올려놨다니까요. 그래서 다만 항암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식품을 섭취해주면 된다.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세포에 우리가 암으로부터 살아날 수명을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앞선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 항암제가 유전자에 따라서 맞고 안 맞고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는 항암제를 못 쓰고 어떤 유전자는 면역 항암제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진짜 돈이 많으면 어떤 항암제가 또 나오냐면 본인의 유전자에 맞춰서 이걸 만들어줘요. 암 치료율이 90%래. 다만 주사 한 방에 5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돈을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요? 애초에 엠브로토스를 먹는 게 낫겠죠. 근데 보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가 면역세포가 쫓아다니는 더듬이 이게 전부 다 엠브로토스다. 그래서 면역의 엠브로토스가 중요하다는 거 밝히는 거고 다만 아무리 얘네들이 하드웨어가 좋아도 군인들은 훈련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근데 그 훈련되는 장소가 장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면역 체계가 높다, 낮다? 낮을 수밖에 없다. 요거를 강조하겠어요. 근데 애들은 어렸을 때 장이 나빠도 괜찮던데 애들은 면역세포를 어렸을 때 가슴에 있는 흉선에서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애들이 아프다 보면 배를 주물렀어요? 가슴을 쓰다듬어 줬어요? 이래서 어떤 엄마를 만났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애들이 감기 걸리면 가슴을 쓸어줬습니다. 가슴을 쓰다듬으면 가슴 속에 흉선이 있기 때문에 흉선이 자극돼서 면역체계 훈련을 잘 시켜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가슴 이제 해봤자 효과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만 30세 넘으면 흉선이 거의 퇴화돼요. 그러니까 장에서 훈련되니까 이때부터는 장을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다. 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영상 꺼주시고요. 차트로 넘어가세요. 참고로 말씀 이 영상은 매불쇼에서 따왔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에 미생물이 있거든. 우리 몸의 세포 수는요. 100조개라 했다, 60조개라 그랬다 막 헷갈리죠. 정확히 말하면 38개조랍니다. 최근에 연구를 또 좀 더 정확하게 센 놈이 또 나왔대요. 그래서 그 놈이 세봤더니 38개조인데 38개조의 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의 미생물은 100개조예요. 세포수보다 뭐가 더 많다고요? 미생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 미생물을 무시했는데 요즘 미생물을 조사해봤더니 이 미생물들이 장 내 환경을 좌지우지하고 아까 장이 질병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미생물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이 좌지우지된다. 그래서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변을 보잖아요. 그럼 그 변을 채취해서 이 속에 미생물의 생태계를 보고 이 사람이 비만이다 마르다 이거를 사진 안 보고 판독이 가능하대. 그리고 이 사람이 암이다 아니다 이걸 판독할 수 있고요. 어떤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간이 안 좋은지 이걸 다 판독한답니다. 이 데이터가 점점점 쌓이고 있으면 이제는 피 검사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는 무슨 검사하겠어요? 똥 검사에서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생길지까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따지면 뭐예요? 장의 미생물의 생태계가 우리의 질병과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의 미생물의 생태계를 얘기하는데 이게 피부 질환에 영향을 미치더라. 또 이게 그 식욕과 기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거고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깨지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빠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대요? 선택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면 의사결정할 때 장내 미생물의 생태가 결정하니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살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장이 좋아야 돼.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투자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팅장 오자 해도 안 오는 애들은 뭐예요?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장이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그 다음에 비만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당뇨에도 영향을 미친대. 왜 그런 생각이죠? 우리 똑같이 먹는데 어떤 사람 당뇨 걸리고 어떤 사람 안 걸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마이크로바이옴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 따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병에 안 걸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장내 생태계가 좋을 땐 괜찮은데 어떤 상태냐면 장내 세균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는 외워두셔야 돼요. 따라해 볼게요. 유익균, 유해균, 기회균. 그래서 유익균은 15%에서 20%예요. 그 다음에 유해균도 있어요. 유해균이 없어도 우리 몸은 죽어요. 근데 유해균도 있어야 되는데 이 기회균이 40%예요. 그래서 유익균이 좀 우세하면 기회균이라는 말처럼 얘네는 기회주의자예요. 유익균이 우세하면 유익균으로 달라붙어요. 근데 유해균이 우세하면 유해균으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익균만 약간 늘려줘도 좋은데 우리가 장내 미생물의 그 유익균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줄어들면서 생태계가 깨져요. 깨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장 점막이 이렇게 탄탄해야 되는데 요 장 점막 밑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장누수 증후군이에요. 그럼 장누수 증후군이 얼마나 무섭냐면 장 속에 아까 얘기했듯이 노폐물도 있지만 영양소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미생물,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이게 새면 걔네들이 일로 빠져나가고 우리 몸 안으로 바로 침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면역체계에서 완전 난리가 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건성 같은 건 장누수 증후군이 원인이다. 정신질환은 장누수 증후군이 원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데 새는 장 증후군, 그러니까 미생물의 생태가 깨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생제. 항생제가 치명적이고 근데 최근에 기능의학이 그래서 저는 기능의학을 정말 존중하거든요. 기능의학 의사분들은. 근데 기능의학 재밌더라고요. 기능의학 가봤더니 한번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너무 잘하는 분이 있어서 쫓아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텔로미어 검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살고 싶은지 알고 싶죠? 우리의 수명을 결정하는 게 텔로미어입니다. 세포 속에 텔로미어라는 더듬이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텔로미어가 길면 길수록 수명이 길고 짧으면 수명이 짧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강의 차트 속에 글리코 영양소 설명할 때 그 NHK 방송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나온 얘기가 바로 텔로미어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뭐가 길어야 돼요? 근데 기능의학이 하면 텔로미어 검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고 싶은지 알고 싶으면 뭐 검사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 한 2년 사이에 엠브로토스 어마어마하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텔로미어 검사를 했어요. 제가 53살인데 몇 살로 나왔을까요? 38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생을 많이 해서 거승사 같지만 수명은 좀 길겠구나. 이거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검사 비용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굳이 검사 안 받더라도 텔로미어의 주자료가 뭐예요? 엠브로토스입니다. 엠브로토스 많이 먹는 경우. 그래서 제가 증명해낸 거예요. 엠브로토스 많이 먹었더니 텔로미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발달되면서 항생제가 장내 세균을 망가뜨리는데 항생제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소염 진통제.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노렐이 있고 진통제면 이프로벤 계열이 있어요. 근데 이프로벤 계열이 더 흔하고 효과가 빠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프로벤 계열을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이프로벤 계열이 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타이네로는 그나마 괜찮은데 완전히 깨트리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 이프로벤 계열이 진짜 나쁜 건 뭐냐면 심장과 콩팥을 파괴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할때 이프로벤 계열의 소염 진통제는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줄이고 타이네롤로 버텨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알코올은 말씀드렸듯이 소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코올을 섭취하는 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지나친 편식도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고 짜고 맵고가 장에 무조건 안 좋다. 이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뭘까요? 달고. 이 단당류는요 몸에 들어가면 술하고 똑같이 반응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애들 왜 이렇게 그 취한 것처럼 다니냐. 요즘 애도 고2 보면 술 취한 애들은 별 차이 없잖아요.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지방간이 생기고 간경변이 생기고 간암이 잘 걸리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뭐 대사라고 하자면 똑같다고요? 알고. 그래서 필요한 양은 좋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건 좋지 않다. 달고가 제일 나쁘고 단당류는 실험을 해봤더니 놀라운 거 뭐냐면 액상과당을 넣어줬더니 장 누수 증후군이 즉각적으로 발생되더라. 그래서 커피에 먹는 시럽이라든지 액상과당, 과일 주스 있죠. 차라리 콜라는 설탕 넣었잖아요. 근데 액상과당은 무과당이죠. 그 얘기는 설탕을 안 넣고 액상과당을 넣었다는 뜻이에요. 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델몬트 오렌지 주스가 좋아요? 콜라가 좋아요? 둘 다 나쁘지만 그나마 콜라가 과일 주스보단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과일 주스는 좋지 못하다. 물론 100% 과일 주스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하고 뇌는 한 개의 세포에서 발생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래서 우리가 장을 개선시킬 때 제가 제일 먼저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유산균을 줄까요? 코근인을 줄까요? 저는 코근인을 줍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운동 부족해도 장의 환경이 나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명상입니다. 의외죠? 왜냐면 뇌하고 장하고 같은 세포로 분할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뇌는 신경을 가지고 우리 몸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신경 중에 50%가 장에 있어요. 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 많이 먹다 보면 차라리 토했으면 좋겠는데 토하지도 못하고 속도 불편하고 이런 상황이 어중간한 상황이 있죠. 안 겪어보셨어요? 인생을 덜 사신 거예요. 그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은 뭐냐면 장내 신경들이 반은 토하자, 반은 괜찮다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뇌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장은 우리 몸이 야 지금 똥 싸야 돼 네가 움직여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뇌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장을 좋게 하는데 첫 번째는 유산균이 아니고 뭐라고요? 명상. 예.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명상을 할 수 있다 없다? 예. 집중력이랑은 1도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명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그니테이트 먹는 게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린하고 리셋 과정 중에서 아까 소장이 뭐 때문에 힘들다고요? 염증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 염증을 줄여나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엠브로토스가 아까 장 점막 있었죠. 장 점막을 뭐라고 하면 뮤신이라고 하는데 그 뮤신이 뭘로 되어 있냐면 엠브로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글리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엠브로토스를 섭취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입니다. 그 다음에 AO. 의외죠? 왜 AO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죠. 파이토케미칼은 항산화만 생각하시잖아요. 파이토케미칼은 장에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장은 장은 야채, 고기를 좋아해요? 야채를 좋아해요? 똑같아요. 그 야채 속에 파이토케미칼을 좋아하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들은 항산화제를 먹을 때 도움이 되는데 AO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여러분들 잘 안 알려진 제품인데 아이소포트 혹시 아세요? 아이소포트가 누테인하고 지아잔탄이잖아요. 눈에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누테인하고 죄송합니다. 지아잔틴. 예. 요 두 가지가 항산화제예요. 근데 두 가지 항산화제가 AO만큼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현대인들 눈 건강을 위해서 이걸 먹어야 되죠. 특히 비문증 있는 사람 며칠 만에 개선된 거 얼마 전에 봤거든. 저희 딸내미가 안과 갔다 오더니 얘는 몸 조금만 있으면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병원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비문증이래. 약이 있대. 약이 없대요. 근데 아이소포트 2알 줬거든요. 다음날 아빠 괜찮아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얘는 평상시 엠브로토스를 많이 먹여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눈에 정말 좋은데 아까 이때 항산화 영양소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좋다고요? 장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AU라는 제품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어떤 약사는 그 루테인하고 지아잔틴만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같이 가성비 좋은 제품이고 마지막에 바이탈 프로 밸런스라는 건데 이 바이탈 프로 밸런스는 어떤 걸 해소하냐면 유산균을 넣어줘도 아까 미생물의 생태계가 개선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장이 좋아지기 힘든 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서두에 말씀은 미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몇 가지 행위 있잖아요. 장은 이걸 다 해야 좋아져요. 다시 한번, 장은 한두 가지만 하면 된다?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좋아지는, 그래서 좋아지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바이탈 프로 밸런스입니다. 왜냐면 그 결과말로 아까 장 점막이 훼손돼서 누수 증후군이 발생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누수 증후군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제품이 바이탈 프로 밸런스예요. 그럼 바이탈 프로 밸런스 속에 어떤 것들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냐? 바로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오틴은 뭐냐면 장 점막을 만들어지게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비오틴이 섭취해 주면 좋고, 비오틴은 장 점막만 만드는 게 아니고 탈모를 예방해줘요. 그러니까 피부를 윤기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성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양자 측정기 하면 그 코엔자임 할 때 비오틴 수치 나오죠. 이게 적다 그러면 요걸 섭취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비오틴 수치가 떨어진 사람은 장내 환경이 좋다 나쁘다?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자 측정만 해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핵심 성분입니다. 감귤이나 자몽 같은데 보시면 껍질하고 과육 사이에 하얀 부위 있죠. 우리 귤 보통 그 하얀 부위 떼서 먹잖아요. 근데 그 하얀 부위에 제일 좋은 성분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 하얀 성분 중에 플라보노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섭취했더니 대장 내 미생물에 의해서 뭘로 만들었냐면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장 건강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올리브유 먹으라 그러죠. 장이 안 좋을 때 올리브유 먹으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왜 그러냐면 올리브유가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내기 쉬워요. 이게 장 건강의 가장 핵심인데 요걸 먹었더니 이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좋게 하고 장 점막을 즉각적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 하얀 거 먹어야지 이런 건데, 얘기하는데 하얀 거 먹으면 몸에서 쓰인다 안 쓰인다? 소화가 힘들기 때문에 안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보조제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이거를 분해해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바이탈 프로 밸런스에 넣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섭취해 줬더니 그 짧은 사슬 지방산이 만들었을 때 몸에서 가장 필요한 게 부티리산이거든요. 이게 장 점막을 회복시켜 주는 건데 이거의 농도가 증가됐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요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메나테크는 부재료를 정말 많이 써요. 마시멜로 뿌리 추출물이 점액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장 점막을 보호해 주는 걸 만드는 거고, 감초 뿌리 추출물은 위장 기능을 조절해 줘요. 그래서 한약 먹을 때 감초가 꼭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약이니까 위장장애 일으키잖아요. 소화 기능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감초를 이제 같이 넣는 거고, 생강 추출물만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허브 제품 중에 가장 사랑하는 제품이 생강 추출물만이거든요. 저는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뭘부터 먹냐면 생강하고 꿀차를 먹어요. 지금도 저는 지금 마시고 있는 것도 엠브로토스 말도 마시지만 보온병에 항상 생강하고 꿀을 넣어서 먹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줘요. 그래서 우리 고기 조릴 때 뭘 넣어요? 생강 넣어서 단백질이 소화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육식을 먹을 때 우리가 뭘 먹는 게 좋다고요? 생강을 먹는 게 좋은데 그걸 따로 먹기에 힘드니, 같이 먹기에 힘드니 이거를 따로 차의 형태로 먹는데 이 좋은 생강이 어디에 들어있다? 바이탈 프로 밸런스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생강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정말 탁월해서 혈액순환은 지구상의 최고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생강으로 일본에 그래서 어떤 면역학자는 생강 홍차를 되게 강조해서 그걸 체감건으로 냈거든요. 그걸로 정말 많은 사람을 고쳐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재료 속에 이게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도종자 추출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파이토케미칼, 항산화제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 흑우추는 뭐냐면 소화흡수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에 단백질에 고기 구울 때 후추 뿌려서 굽죠. 왜 그럴까요? 후추는요, 영양소의 흡수를 극대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후추를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렁탕 먹을 때도 꼭 뭘 뿌려요? 후추. 그래서 후추를 많이 뿌리는 게 맛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영양소의 흡수를 아주 용이하게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페퍼민트는 소화 흡수를 돕는 거고, 정향이 소화효소 분비를 해주는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우리 침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위산이 적죠.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정량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위산하고 침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침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뭘 먹으면 돼요? 정량을 먹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에서는 삼겹살 같은 거 오양장육이라고 그러잖아요. 홍소육 이런 거 삼겹살 만들 때 꼭 재료를 뭘 써요? 정량을 넣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고기를 삶을 때는 정량을 넣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자극돼서 위장관 개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바이타 프로 밸런스는 장 점막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어디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위도 좋게 만드는 거고 소화 기능을 좋게 만드는 거다. 근데 장 점막이 좋아지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가 좋아져서 우리 몸의 온전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걸 그 현대인들은 누구나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좋고 어떨 때 활용하면 좋으면 클린할 때 우리가 그 명현 반응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명현 반응 많이 나오는 거 명현 반응은 제품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몸속에 독소가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생물의 생태계를 원활히 해주면 독소를 일단 빼내주고 해주면 클린하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클린의 명현 반응이 두렵다 그러면 바이탈 프로 밸런스를 일주일 전서부터 드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 클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